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먼저 침묵에서 무너집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날 한마디 고백은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감정을 세상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나이도 지위도 체면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의 인생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솔직하지만 감히 말하지 못했던 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한 사람의 고백과 그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한 관계를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강민호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가족 사진을 보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다. 아내 정숙, 아들 준호, 며느리 수연이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사진은 이제 1년 전의 기억으로만 남았다. 작년 여름 가족여행을 가던 중 발생한 고속도로 추돌사고로 세 사람을 한꺼번에 잃었다. 그날 민호는 회사 긴급회의 때문에 동행하지 못했고 손자 지훈이는 감기로 집에 남아 있었다. 그 우연히 할아버지와 손자만을 이 세상에 남겨놓았다. 민호는 건설회사 현장 소장으로 여전히 왕성하게 일하고 있었다. 58세의 나이였지만 매일 아침 새벽 운동을 거르지 않았고 현장을 누비며 체력을 유지했다. 190cm에 육박하는 키에 탄탄한 근육질 몸매는 30대 못지않았다.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손자를 위해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8살 지훈이는 사고 이후 한동안 말을 잃었다가 최근에야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민호는 아침 6시에 지훈이를 깨워 함께 아침을 먹었다. 할아버지, 오늘은 일찍 오실 거예요?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할아버지가 오늘은 꼭 일찍 올게. 선생님한테 패 끼치면 안 되니까. 민호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지훈이의 담임은 박서연 선생님이었다. 42세의 미혼 여교사로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다. 서연은 키 165cm의 단아한 인상의 여성으로 늘 단정한 옷차림과 우아한 태도로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다. 지훈이는 유독 박서연 선생님을 따랐다. 엄마를 잃은 슬픔 속에서 서연의 따뜻한 관심이 위로가 되었던 것이다. 민호는 지훈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출근했다. 강남구 대치동의 대형 재건축 현장은 늘 분주했다. 현장 소장으로서 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 하지만 손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 방과 후 돌봄 교실에 지훈이를 맡기고 저녁에는 가사도우미가 집에서 지훈이를 돌봐주기로 했다. 그러나 민호의 퇴근 시간이 불규칙한 탓에 도우미들이 자주 그만뒀다. 어떤 날은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하기도 했다. 세 번째 가사도우미가 그만둔 날 민호는 학교에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현장에 문제가 생겨서 지훈이를 좀 더 봐주실 수 있을까요? 서연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소장님. 제가 지훈이랑 있을게요. 천천히 오세요. 그날 밤 9시 민호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교무실에서 지훈이와 함께 책을 읽고 있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민호가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다. 아닙니다. 지훈이가 착하게 잘 있었어요. 소장님, 혹시 저녁은 드셨어요? 서연이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현장이 바빠서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지훈이도 학교 급식 외에는 못 먹었을 텐데 근처에 괜찮은 식당이 있어요. 제가 저녁 사겠습니다. 서연의 제안에 민호는 난처해했지만 지훈이가 할아버지, 선생님이랑 같이 먹어요라고 조르는 바람에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다. 학교 근처 한 식당에서 세 사람은
돼지불고기 정식을 먹었다. 지훈이는 오랜만에 밝은 표정으로 밥을 먹었다. 서연은 자연스럽게 지훈이에게 반찬을 먹여주고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모습이었을까? 그날 이후 서연이 지훈이를 돌봐주는 일이 잦아졌다. 민호는 미안한 마음에 매번 감사의 표시를 했고 서연은 지훈이가 제 제자니까요라며 웃어넘겼다. 어느 날 서연은 제안했다. 소장님 댁으로 제가 가서 지훈이를 돌봐드릴까요? 학교보다 집이 지훈이한테 편할 것 같아서요. 민호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지훈이가 집에서 편하게 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동의했다. 민호의 집은 서초구 반포동의 34평 아파트였다. 깔끔하게 정돈된 집이었지만 여자의 손길이 사라진 지 1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삭막해지고 있었다. 서연이 처음 방문한 날 그녀는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집이 참 깔끔하시네요. 소장님이 직접 정리하세요? 예, 지훈이랑 둘이 사니까 어질러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민호가 쑥스럽게 대답했다. 서연은 지훈이와 숙제를 하고 간식을 챙겨주고 때로는 저녁을 준비하기도 했다. 민호가 퇴근하면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서연의 손길이 닿은 집은 조금씩 따뜻해졌다. 식탁에는 신선한 꽃이 놓였고 냉장고에는 지훈이가 좋아하는 간식들이 채워졌다. 민호는 서연에게 점점 끌리고 있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 우아한 몸짓, 지훈이를 대하는 다정함. 모든 것이 민호의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자신은 58세의 호라비이고 손자를 키우는 처지라는 생각에 감정을 억눌렀다. 서연 역시 민호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42세까지 결혼하지 못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었다. 너무 일에 몰두했고 이상적인 남자상이 높았고 적당한 시기를 놓쳤다. 하지만 민호를 보며 처음으로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그의 성실함과 책임감, 손자를 대하는 다정함이 매력적이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민호는 현장에서 큰 문제가 생겨 밤 11시까지 일했다.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은 너무 늦을 것 같습니다. 지훈이 재워주시고 먼저 가셔도 됩니다. 서연이 답장했다. 괜찮아요. 제가 지훈이 재우고 있을게요. 조심히 오세요. 지훈이를 재운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피곤함에 잠이 들었다. 밤 11시 30분 민호가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소파에서 잠든 서연을 보며 민호는 가슴이 먹먹했다. 자신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민호는 조심스럽게 담요를 가져와 서연에게 덮어주었다.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몸을 씻기 위해 욕실로 향했다. 옷을 벗고 샤워를 하는데 욕실 문이 열렸다. 죄송해요, 화장실이. 서연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멈췄다. 서연은 샤워 중인 민호의 모습을 보고 말았다. 반투명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그의 몸은 충격적이었다. 58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탄탄한 근육, 넓은 어깨, 단단한 복근, 그리고 그 아래로 보이는.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황급히 문을 닫았지만 이미 본 것은 지울 수 없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42년을 살면서 남자의 몸을 이렇게 본 적이 없었다. 아니, 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완벽한 몸은 처음이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몸이 뜨거워졌다. 민호 역시 당황했다. 급히 샤워를 마치고 옷을 입었다. 거실로 나왔을 때 서연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얼굴이 새빨갰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문을 잠그지 않아서. 민호가 먼저 사과했다.
아니에요, 제가 노크도 안 하고.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선생님, 너무 늦었는데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민호가 말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택시 타고 갈게요. 서연이 일어나 가방을 챙겼다. 이 시간에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제발 제가 바래다 드리게 해주세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차 안은 조용했다. 서연은 계속 창밖을 보았고 민호는 운전에만 집중했다. 하지만 둘 다 조금 전의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 서연의 집이 있는 송파구 잠실동까지는 30분 거리였다.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민호가 차를 세우며 말했다. 서연이 차에서 내리려는데 민호가 말했다. 선생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서연은 급히 내려 아파트로 들어갔다. 집에 들어온 서연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다. 민호의 몸이 자꾸 떠올랐다. 손이 떨렸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다. 42세까지 연애다운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다. 대학 시절 짧은 만남이 전부였다. 그 이후로는 일에만 몰두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민호를 떠올렸다. 그의 넓은 어깨, 탄탄한 가슴, 단단한 복근, 그리고 서연은 이불을 뒤집어 썼다.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손이 저도 모르게 아래로 향했다. 42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그날 밤 처음 했다. 민호를 생각하며 자신을 만졌다. 부끄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다. 몸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다. 절정에 이르렀을 때 서연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신음을 삼켰다. 몸이 천천히 이완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제자의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서연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잠을 청했다. 민호 역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연의 놀란 표정, 붉어진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리고 문득 그녀가 자신을 남자로 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를 잃은 지 1년 여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었다. 몸은 정직했다. 서연을 떠올리니 아래가 반응했다. 민호는 욕실로 가서 찬물로 샤워했다. 하지만 욕망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었다. 민호는 지훈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며 서연과 마주쳤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민호가 인사했다. 네, 안녕하세요. 서연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둘은 서로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지훈이가 할아버지, 선생님, 왜 그래요? 라고 물었지만 둘 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얼버무렸다. 그날 저녁 민호는 일찍 퇴근했다. 지훈이를 직접 데리러 가기 위해서였다. 서연은 돌봄 교실에서 지훈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님, 오늘은 제가 일찍 와서 지훈이 데리고 가겠습니다. 민호가 말했다. 네, 그러세요.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실망했다. 민호를 다시 보고 싶었던 것이다. 며칠 동안 둘은 거리를 두었다. 민호는 일찍 퇴근하려 노력했고 서연은 더 이상 민호의 집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지훈이가 할아버지, 선생님은 왜 안 와요? 선생님이랑 같이 있으면 좋은데라고 물었을 때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수요일 저녁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났고 민호는 새벽까지 일해야 했다.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급한 일이 생겨서 지훈이를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괜찮아요. 제가 지훈이 데리고 있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고 가겠습니다. 서연은 지훈이를 데리고 민호의 집으로 갔다. 저녁을 차려주고 숙제를 도와주고 함께 TV를 보았다. 밤 9시가 되자 지훈이가 졸기 시작했다. 지훈아, 씻고 자자. 서연이 지훈이를 씻기고 재웠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다.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12시는 되어야 끝날 것 같습니다. 너무 늦으시면 먼저 가셔도 됩니다. 서연은 답장했다. 괜찮아요. 제가 있을게요.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민호의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긴장되었다. 그의 옷장, 그의 침대, 그의 욕실, 모든 것이 그의 냄새를 풍기는 것 같았다. 서연은 무의식 중에 민호의 방으로 들어갔다. 깔끔하게 정돈된 방이었다.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아내와 아들, 며느리,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서연은 사진을 보며 죄책감을 느꼈다. 자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하지만 옷장을 열었을 때 민호의 옷에서 나는 남성적인 향기에 마음이 흔들렸다. 셔츠 한 벌을 꺼내 코에 대고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이 뛰었다. 몸이 뜨거워졌다. 서연은 침대에 앉았다. 민호가 누워있을 침대. 서연은 누웠다. 그의 베개에서 그의 냄새가 났다. 눈을 감았다.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미소, 그의 목소리, 그의 몸. 손이 저도 모르게 움직였다. 스커트 안으로 들어갔다. 이미 젖어 있었다. 서연은 부끄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다. 민호의 침대에서 민호의 냄새를 맡으며 민호를 생각하며 자신을 만졌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정신을 차렸을 때 서연은 황급히 일어나 옷을 정리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시계를 보니 11시였다. 민호가 곧 올 것이다. 서연은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심호흡을 하며 진정시켰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밤 12시 10분 현관문이 열렸다. 민호가 들어왔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괜찮아요. 지훈이는 잘 자고 있어요. 서연은 일어서며 말했다. 민호는 피곤한 표정이었다. 작업복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고 얼굴에는 땀이 흘렀다. 제가 샤워 좀 하고 선생님 바래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택시 타고 갈게요. 이 시간에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민호는 욕실로 들어갔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기다렸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민호가 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지난번 본 그의 몸이 떠올랐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몸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일어나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갔다. 찬물을 마셨지만 열기는 가라앉지 않았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다. 하지만 민호가 샤워 중이었다. 참으려 했지만 점점 급해졌다. 욕실 문 앞에 섰다. 물소리가 멈췄다. 민호가 샤워를 끝낸 것 같았다. 서연은 노크를 했다. 소장님, 저 화장실 좀. 문이 열렸다. 민호가 수건으로 몸을 대충 두른 채 나왔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어서 들어가세요. 민호가 비켜섰다. 서연이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발을 헛디뎠다. 민호가 반사적으로 서연을 잡았다. 젖은 몸으로.
서연은 민호의 가슴에 안겼다. 단단한 근육이 느껴졌다. 남자의 채취가 코를 찔렀다. 심장 소리가 들렸다. 민호의 심장인지 자신의 심장인지 알 수 없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민호와 눈이 마주쳤다. 가까운 거리. 민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서연의 입술이 떨렸다. 둘 사이의 공기가 뜨거워졌다. 이성이 아닌 본능이 움직이려는 순간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둘은 화들짝 놀라 떨어졌다. 민호가 급히 옷을 입었다. 지훈아, 할아버지 여기 있어. 잘 자고 있었어? 민호가 방으로 갔다. 서연은 욕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변기에 앉아 숨을 골랐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날 뻔한 거지. 민호가 자신을 안았을 때의 느낌. 단단한 가슴, 뜨거운 체온, 남자의 냄새. 모든 것이 서연을 흔들었다. 서연은 용변을 보고 손을 씻었다. 거울을 봤다. 얼굴이 새빨갛고 눈은 흐리멍텅했다. 진정하라고, 진정하라고 자신에게 말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다. 이미 젖어 있었다. 거실로 나왔을 때 민호는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님, 지훈이가 깼다가 다시 잤어요.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네. 서연은 가방을 들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둘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긴장감이 흘렀다. 서연의 집에 도착했을 때 민호가 먼저 말했다. 선생님, 제가 아까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발을 헛디딘 거니까. 서연이 끊었다. 하지만 소장님, 전 들어가 볼게요. 안녕히 가세요. 서연은 급히 차에서 내렸다. 민호는 서연이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다. 한숨을 쉬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 했다. 서연은 좋은 사람이다. 착하고 다정하고 지훈이를 잘 돌봐준다. 하지만 그것뿐이어야 한다. 자신은 58세의 호라비이고 손자를 키우는 처지다. 서연은 42세의 미혼 여성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 자신 같은 늙은이가 아니라. 하지만 밤에 침대에 누웠을 때 민호는 서연을 떠올렸다. 그녀의 얼굴, 그녀의 향기, 그녀를 안았을 때의 느낌. 몸이 반응했다. 1년 동안 잊고 있던 욕망이 깨어났다. 민호는 참으려 했지만 결국 손이 아래로 향했다. 서연을 생각하며 자신을 만졌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절정에 이르렀을 때 민호는 이를 악물며 신음을 삼켰다. 몸이 이완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서연 역시 집에 돌아와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민호를 생각하며 자신을 만지고 절정에 이르고 죄책감에 잠을 청했다. 둘은 서로를 원하고 있었지만 각자의 이유로 참고 있었다. 하지만 욕망은 참을수록 더 강해지는 법이었다. 다음 날 민호는 서연을 피했다. 지훈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서연과 마주치지 않으려 일찍 갔다. 서연 역시 민호를 피했다. 돌봄 교실에서 지훈이를 돌보면서도 민호가 오는 시간을 피했다. 하지만 금요일 또다시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현장에서 자재 배송이 잘못되어 민호는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다. 어쩔 수 없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또, 괜찮아요, 소장님. 제가 지훈이 돌봐드릴게요.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뛰었다. 다시 민호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서연은 지훈이를 데리고 민호의 집으로 갔다.
저녁을 차려주고 숙제를 도와주고 구시에 지훈이를 재웠다. 그리고 거실에서 기다렸다.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선생님, 11시쯤 도착할 것 같습니다. 너무 늦으시면 먼저 가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서연은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민호를 기다리는 자신이 이상했다. 왜 이렇게 그를 보고 싶은 걸까? 시간이 흘러 밤 11시가 되었다. 현관문이 열렸다. 민호가 들어왔다. 오늘도 피곤한 얼굴이었다. 선생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지훈이는 잘 자고 있어요. 민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어요. 서연은 주방으로 가서 물을 가져왔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민호가 물을 마셨다. 서연은 민호 옆에 앉았다. 많이 피곤하시죠? 네. 요즘 현장이 너무 바빠서요. 민호가 어깨를 주물렀다. 어깨가 많이 뻐근하신가 봐요? 서연이 물었다. 네, 요즘 계속 긴장해서 그런지. 제가 마사지 좀 해드릴까요? 서연의 제안에 민호는 놀랐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소장님, 제가 지훈이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이 정도는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서연이 민호 뒤로 갔다. 그럼, 죄송합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연의 손이 민호의 어깨에 닿았다. 단단한 근육이 느껴졌다. 서연은 천천히 눌렀다. 민호는 소리를 냈다. 아프세요? 아니요, 시원해요. 서연은 계속 민호의 어깨를 주물렀다. 목 등 어깨, 손이 닿는 곳마다 단단한 근육이 있었다. 서연의 가슴이 뛰었다. 남자의 몸을 이렇게 만지는 것은 처음이었다. 민호 역시 서연의 손길을 느끼며 긴장했다. 여자의 손이 자신의 몸을 만지고 있다. 1년 만에 처음이었다.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아래가 딱딱해졌다. 민호는 당황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선생님, 이제 됐어요.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민호가 일어서려 했다. 하지만 서연의 손이 민호의 어깨를 눌렀다. 조금만 더요. 너무 뭉쳐 있어요. 서연은 계속 민호를 마사지했다. 손이 점점 아래로 내려갔다. 등, 허리. 민호는 숨이 가빠졌다. 선생님, 소장님 많이 힘드시죠? 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네. 하지만 저도 힘들어요. 서연이 말했다. 민호는 돌아봤다. 서연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다. 선생님? 소장님 요즘 계속 소장님 생각을 해요. 밤에도 낮에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서연의 고백에 민호는 말문이 막혔다. 선생님, 저도 알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소장님은 58세시고 저는 42세예요. 소장님은 손자를 키우시고 저는 그 손자의 담임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는 소장님이 좋아요. 민호의 가슴이 뛰었다. 서연의 고백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선생님, 저도. 민호가 말을 이었다. 저도 선생님이 좋습니다. 아니, 좋아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선생님 생각을 했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일할 때도 선생님 얼굴이 떠올라요. 하지만 저는 늙었고 손자를 키우는 처지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저는 소장님의 성실함이 좋아요. 책임감이 좋아요. 지훈이를 대하는 모습이 좋아요. 그리고 서연이 민호에게 다가갔다. 소장님의 몸도 좋아요. 서연의 손이 민호의 가슴에 닿았다. 민호는 숨이 멎었다. 선생님, 이러면 안 돼요? 소장님도 저를 원하잖아요.
서연의 손이 아래로 내려갔다. 민호의 바지 위로 딱딱해진 것이 느껴졌다. 이게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서연이 속삭였다. 민호는 이성을 잃었다. 서연을 끌어안았다. 입술을 맞췄다. 서연도 민호를 안았다. 입을 열어 혀를 받아들였다. 키스는 격렬했다. 1년 동안 참았던 욕망, 몇 주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했다. 민호의 손이 서연의 등을 쓰다듬었다. 허리를 감쌌다.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서연은 신음했다. 민호는 서연을 소파에 눕혔다. 위에서 내려다봤다. 서연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욕망으로 흐려져 있었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민호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네, 원해요. 소장님을 원해요. 서연이 민호의 목을 감싸며 말했다. 민호는 서연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서연의 하얀 피부가 드러났다. 레이스 브래지어가 보였다. 민호는 브래지어를 벗겼다. 42세의 가슴이었지만 여전히 탄력이 있었다. 민호는 가슴을 입에 물었다. 서연은 신음했다. 민호의 혀가 유두를 핥았다. 이로 살짝 물었다. 서연의 몸이 떨렸다. 좋아요. 민호는 한쪽 가슴을 빨면서 다른 쪽은 손으로 주물렀다. 서연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즐거움을 느꼈다. 민호는 서연의 스커트를 벗겼다. 팬티가 보였다. 이미 젖어 있었다. 민호는 팬티 위로 손을 가져갔다. 서연의 은밀한 곳을 만졌다. 서연이 소리쳤다. 민호는 팬티를 벗겼다. 서연의 은밀한 곳이 드러났다. 42년 동안 남자를 받아본 적 없는 곳. 민호는 손가락으로 서연의 그곳을 탐색했다. 입구를 쓰다듬었다.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서연의 몸이 긴장했다. 아파요? 아니요, 계속해요. 민호는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였다. 안팎으로. 서연의 내부는 뜨겁고 촉촉했다. 좁았다. 처녀인 것 같았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서연은 신음했다. 좋아요. 더. 민호는 손가락을 2개로 늘렸다. 서연의 내부를 더 깊이 탐색했다. 서연의 몸이 떨렸다. 소장님, 괜찮아요. 편하게 느끼세요. 민호가 속삭였다. 손가락은 계속 움직였다. 엄지로 클리토리스를 문질렀다. 서연은 소리를 지르며 절정에 이르렀다. 몸이 경련했다. 민호의 손가락을 꽉 조였다. 한참 후 서연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소장님, 이제 소장님 차례예요. 서연은 일어나 민호의 셔츠를 벗겼다. 탄탄한 가슴과 복근이 드러났다. 서연은 입술로 민호의 가슴에 키스했다. 유두를 핥았다. 민호는 신음했다. 서연의 손이 민호의 바지로 갔다. 지퍼를 내렸다. 바지와 속옷을 벗겼다. 민호의 것이 튀어나왔다. 서연은 숨을 삼켰다. 크고 굵었다. 욕실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다. 발기한 상태로는 처음 보았다. 서연은 손으로 잡았다. 뜨겁고 단단했다. 맥박이 느껴졌다. 선생님, 안 해도 돼요. 민호가 말했다. 하고 싶어요. 서연은 민호의 것을 입에 넣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본능이 이끄는 대로 했다. 혀로 핥고 입으로 빨았다. 민호는 신음했다. 서연의 입이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선생님, 너무 좋아요. 서연은 더 깊이 받아들였다. 목까지. 구역질이 났지만 참았다. 민호를 기쁘게 하고 싶었다. 한참을 그렇게 하다가 민호가 말했다. 선생님, 저 이제 안 되겠어요.
쌀 것 같아요. 입에 싸도 돼요. 서연이 말했다. 민호는 서연의 입안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으윽, 뜨거운 액체가 서연의 입을 채웠다. 서연은 모두 삼켰다. 쓴맛이 났지만 싫지 않았다. 민호는 숨을 고르며 서연을 안았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도 좋았어요. 서연이 민호의 가슴에 기대며 말했다. 둘은 한동안 안고 있었다. 하지만 민호의 것은 다시 단단해졌다. 58세의 나이에도 회복력이 빨랐다. 서연은 놀라며 벌써요? 라고 물었다.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민호가 웃었다. 그럼 진짜로 할까요? 서연이 물었다. 정말 괜찮으세요? 네, 하고 싶어요. 소장님이랑. 민호는 서연을 다시 눕혔다. 다리를 벌렸다. 서연의 은밀한 곳이 드러났다. 아직 젖어 있었다. 민호는 자신의 것을 서연의 입구에 댔다. 아플 수 있어요. 괜찮아요. 민호는 천천히 밀어 넣었다. 으윽. 서연이 신음했다. 좁았다. 민호는 조금씩 들어갔다. 서연의 내부는 뜨겁고 조였다. 아파요? 조금. 하지만 계속해요. 민호는 천천히 더 깊이 들어갔다. 반쯤 들어갔을 때 저항이 느껴졌다. 천여막. 민호는 멈췄다. 선생님, 정말. 네, 해요. 서연이 민호를 안으며 말했다. 민호는 한 번에 밀어 넣었다. 아, 서연이 비명을 질렀다. 눈물이 났다. 민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서연이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한참 후 서연이 움직여도 돼요라고 말했다. 민호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안팎으로. 서연은 처음엔 아팠지만 점점 쾌감으로 바뀌었다. 아, 좋아요. 민호는 속도를 높였다. 서연의 다리를 들어 올렸다. 더 깊이 들어갔다. 으윽, 너무 깊어. 서연이 신음했다. 민호는 서연의 가슴을 주무르며 계속 움직였다. 소파가 삐걱거렸다. 둘의 신음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서연의 소리가 커졌다. 소장님, 저 또. 괜찮아요. 편하게 느끼세요. 민호가 더 빠르게 움직였다. 서연은 소리를 지르며 다시 절정에 이르렀다. 몸이 경련하며 민호의 것을 꽉 조였다. 민호도 한계에 다다랐다. 선생님, 저 쌀 것 같아요. 안에 싸도 돼요. 저 안전한 날이에요. 민호는 서연의 깊은 곳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으윽, 뜨거운 정액이 서연의 내부를 채웠다. 민호는 서연 위에 쓰러졌다. 둘은 숨을 고르며 한동안 그렇게 있었다. 땀으로 범벅이 된 몸을 맞댄 채 한참 후 민호가 몸을 일으켰다. 서연의 얼굴을 보았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좋았어요. 서연이 미소 지었다. 민호는 서연을 안았다. 오늘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도요. 둘은 한동안 안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이 다시 찾아왔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다. 선생님,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네. 서연은 옷을 입었다. 속옷에 피가 묻어 있었다. 처녀를 잃은 증거였다. 부끄러웠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민호도 옷을 입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둘은 손을 잡고 있었다. 서연의 집에 도착했을 때 민호가 말했다. 선생님, 오늘 일은 비밀로 할게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요. 서연이 말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선생님이 좋습니다. 진심으로. 앞으로도 계속 만나고 싶습니다. 민호의 고백에 서연은 미소 지었다. 저도요, 소장님. 저도 소장님이 좋아요. 그럼 우리 사귀는 걸로 할까요? 네, 좋아요.
서연은 민호에게 키스했다. 민호도 서연을 안으며 키스를 받았다. 그럼 내일 저녁에 만날까요? 지훈이랑 셋이서 외식하고 지훈이 재우고 나서. 네, 좋아요. 서연은 차에서 내렸다. 아파트로 들어가기 전에 손을 흔들었다. 민호도 손을 흔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는 행복했다. 1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서연과의 미래를 상상했다. 지훈이와 셋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서연 역시 집에 돌아와 행복했다. 42년 만에 처음 사랑을 했다. 거울을 보았다. 여자의 얼굴이 되어 있었다. 샤워를 하며 몸을 씻었다. 민호의 흔적이 다리 사이로 흘러나왔다. 부끄러웠지만 기뻤다. 침대에 누워 민호를 생각하며 잠들었다. 다음 날 토요일 민호는 지훈이와 함께 장을 보러 갔다. 할아버지, 오늘 선생님 오세요? 지훈이가 물었다. 응, 저녁에 오신대. 우리 셋이서 외식하기로 했어. 와, 좋아요. 지훈이가 기뻐했다. 민호는 지훈이를 보며 생각했다. 지훈이도 서연을 좋아한다. 셋이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저녁이 되었다. 서연이 민호의 집에 왔다. 지훈이는 선생님 하며 반겼다. 세 사람은 근처 패밀리 레스토랑에 갔다. 저녁을 먹으며 지훈이는 학교 이야기를 했고 민호와 서연은 미소 지으며 들었다. 누가 봐도 행복한 가족 같았다.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와 지훈이를 씻기고 재웠다. 민호와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서연이 말했다. 저도요. 선생님 덕분에 지훈이도 많이 밝아졌어요. 지훈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제가 더 감사하죠.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민호가 서연을 안았다. 키스했다. 어젯밤보다 더 부드럽고 깊은 키스였다. 방으로 갈까요? 민호가 속삭였다. 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민호의 방으로 갔다. 조심스럽게 옷을 벗었다. 침대에 누웠다. 민호는 서연의 몸을 탐색했다. 어젯밤 급하게 지나친 부분들을 천천히 즐겼다. 목에 키스하고 가슴을 애무하고 배에 입을 맞췄다. 서연은 신음하며 즐거움을 느꼈다. 민호의 입이 서연의 은밀한 곳에 닿았다. 아, 서연이 놀랐다. 괜찮아요? 네. 좋아요. 민호는 혀로 서연의 그곳을 핥았다. 클리토리스를 자극했다. 입구에 혀를 넣었다. 서연은 신음하며 민호의 머리를 잡았다. 쾌감이 몰려왔다. 소장님 또. 서연은 절정에 이르렀다. 민호는 서연의 액체를 모두 받아 마셨다. 민호는 서연 위로 올라갔다. 자신의 것을 서연의 입구에 댔다. 들어가도 될까요? 네. 민호는 천천히 밀어 넣었다. 어젯밤보다 수월했다. 서연의 내부가 민호의 것에 익숙해진 것 같았다. 서연이 신음했다. 민호는 완전히 들어갔다. 서연의 깊은 곳까지.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움직여요. 민호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젯밤처럼 급하지 않았다. 천천히 깊게. 서연의 반응을 보며 조절했다. 좋아요. 거기. 더. 서연이 안내했다. 민호는 서연이 좋아하는 각도와 속도를 찾았다. 서연은 다리를 민호의 허리에 감았다. 더 깊이 받아들였다. 소장님, 정말 좋아요. 저도요, 선생님. 민호는 서연의 입술에 키스하며 계속 움직였다. 침대가 삐걱거렸다. 둘의 신음소리가 방에 울렸다. 민호는 자세를 바꿨다. 서연을 옆으로 눕혔다. 뒤에서 안으며 들어갔다. 이 자세, 더 깊어.
서연이 신음했다. 민호는 서연의 허리를 잡고 강하게 움직였다. 서연의 엉덩이와 민호의 몸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아, 아, 서연의 소리가 커졌다. 소장님 저, 같이 가요. 민호가 속삭였다. 손으로 서연의 클리토리스를 문질렀다. 서연은 소리를 지르며 절정에 이르렀다. 민호도 서연의 깊은 곳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으윽, 뜨거운 정액이 서연을 채웠다. 둘은 그 자세로 한동안 있었다. 민호가 서연을 안은 채, 선생님, 네, 사랑합니다. 민호의 고백에 서연은 눈물이 났다. 저도 사랑해요, 소장님. 둘은 서로를 안고 잤다. 그날 밤부터 민호와 서연의 관계는 계속되었다. 주말마다 만났고 평일에도 지훈이를 돌보는 명목으로 자주 만났다. 지훈이가 자고 나면 둘은 사랑을 나눴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대담해졌다. 소파에서, 침대에서, 때로는 욕실에서도 민호는 서연에게 다양한 자세를 가르쳤다. 58세의 경험이 42세 처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서연은 민호의 가르침을 잘 따랐다. 점점 적극적이 되었다. 민호 위에 올라타기도 하고 민호의 것을 입으로 즐기기도 했다. 어느 날 밤 서연이 민호에게 제안했다. 소장님, 제가 뒤로도 해보고 싶어요. 뒤로요? 민호가 놀라며 물었다. 네, 궁금해요. 하지만 그건 아플 수 있어요. 괜찮아요. 소장님이랑이면. 민호는 망설였지만 서연의 간절함에 동의했다. 서연을 엎드리게 하고 로션을 바르고 천천히 준비했다. 손가락으로 먼저 익숙하게 하고 조금씩 넓혔다. 서연은 신음했다. 아프면서도 이상한 쾌감이 있었다. 민호는 준비가 끝나자 자신의 것을 서연의 뒤에 댔다. 정말 할까요? 네. 민호는 천천히 밀어 넣었다. 서연이 비명을 질렀다. 너무 아팠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잠깐. 기다려요. 서연은 숨을 고르며 익숙해지려 했다. 한참 후 움직여도 돼요라고 말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서연은 아프면서도 묘한 쾌감을 느꼈다. 민호가 손으로 서연의 은밀한 곳을 만지자 쾌감이 배가 되었다. 아, 이상해. 하지만 좋아. 민호는 천천히 속도를 높였다. 서연은 신음했다. 소장님. 민호는 서연의 깊은 곳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서연도 민호의 손길로 절정에 이르렀다. 둘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쓰러졌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이상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서연이 웃었다. 다음에는 안 할게요. 너무 아프셨을 텐데. 아니에요, 가끔은. 해도 좋아요. 둘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서로를 안고 잤다. 몇 달이 흘렀다. 민호와 서연의 관계는 깊어졌다. 지훈이도 둘의 관계를 눈치챈 것 같았다. 어느 날 지훈이가 물었다. 할아버지, 선생님이랑 결혼하실 거예요? 민호는 당황했다. 지훈아, 그게 저는 좋아요. 선생님이 엄마가 되면 좋겠어요. 지훈이의 말에 민호는 가슴이 뭉클했다. 그날 밤 서연에게 지훈이의 말을 전했다. 선생님, 지훈이가 저도 들었어요. 지훈이가 저한테도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제가 지훈이 엄마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서연의 대답에 민호는 놀랐다. 정말요? 네. 저는 소장님과 결혼하고 싶어요. 지훈이의 엄마가 되고 싶어요. 민호는 서연을 안았다. 저도요. 선생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둘은 키스했다. 그리고 그날 밤
둘은 평소보다 더 격렬하게 사랑을 나눴다. 미래를 약속한 기쁨으로. 며칠 후 민호는 반지를 샀다. 서연에게 프로포즈하기 위해서였다. 주말에 지훈이와 서연을 데리고 한강공원에 갔다.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하고 지훈이가 놀이터에서 노는 동안 민호는 서연에게 무릎을 꿇었다. 선생님,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반지를 꺼내며 물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네라고 대답했다. 민호는 서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지훈이가 할아버지, 선생님, 결혼하는 거예요? 하며 달려왔다. 응, 지훈아. 선생님이 할아버지 아내가 되실 거야. 와, 좋아요. 지훈이가 기뻐하며 둘을 안았다. 셋은 행복하게 안고 있었다. 그날 밤 민호와 서연은 약혼을 축하하며 사랑을 나눴다. 평소보다 더 깊고 진하게. 소장님 사랑해요. 저도 사랑합니다, 선생님. 아니, 이제 곧 제 아내가 될 사람. 둘은 웃으며 키스했다. 그리고 밤새도록 사랑을 나눴다. 여러 자세로 여러 번. 58세와 42세의 사랑은 나이를 잊게 했다. 민호의 체력은 여전했고 서연의 열정도 식지 않았다. 새벽이 되어서야 둘은 지쳐 잠들었다. 서로를 아는 채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다. 민호는 친척들에게 서연을 소개했다. 처음엔 나이 차이에 놀랐지만 둘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축복해 주었다. 서연도 가족에게 민호를 소개했다. 부모님은 딸이 42세에 처음 결혼한다는 사실에 기뻐했고 민호가 나이가 있지만 안정적이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안심했다. 결혼식은 작게 했다.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만 초대했다. 지훈이가 반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민호와 서연은 서로에게 서약했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다. 둘은 키스했다. 하객들은 박수를 보냈다. 지훈이는 할아버지, 이제 선생님이 할머니예요? 라고 물었다. 모두가 웃었다. 아니야, 지훈아. 선생님은 이제 넷의 엄마야. 민호가 대답했다. 엄마. 지훈이가 서연을 안았다. 서연도 지훈이를 꽉 안았다. 눈물이 났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다. 지훈이는 친척 집에 맡기고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아름다운 리조트에서 바다를 보며 둘은 사랑을 나눴다. 평소보다 더 자유롭게, 소리를 지르며 격렬하게. 여보 사랑해요. 서연이 민호를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다. 나도 사랑해 여보. 민호도 서연을 여보라고 불렀다. 둘은 하루에도 여러 번 사랑을 나눴다. 아침에, 낮에, 저녁에, 밤에. 민호의 정력은 놀라웠고 서연의 열정도 식지 않았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셋은 행복하게 살았다. 민호는 여전히 일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저녁과 웃는 얼굴들이 기다렸다. 서연은 학교 일을 계속했지만 집에서는 지훈이의 엄마이자 민호의 아내였다. 지훈이는 밝아졌고 학교 성적도 올랐다. 둘의 사랑은 계속되었다. 매일 밤 지훈이가 자고 나면 둘은 사랑을 나눴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격렬하게. 58세와 42세였지만 둘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 민호는 서연에게 새로운 것들을 가르쳤고 서연은 민호에게 신선함을 주었다. 완벽한 조화였다. 1년 후 서연은 임신했다. 43세의 늦은 나이였지만 의사는 건강하다고 했다. 민호는 기뻐했다. 59세에 다시 아이를 갖게 된 것이다. 지훈이도 기뻐했다. 제가 오빠가 되는 거예요? 응, 지훈아. 내가 오빠가 될 거야. 서연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임신 기간 동안 민호는 서연을 극진히 돌봤다. 일찍 퇴근하고 집안일을 하고 서연이 편하게 쉴 수 있게 했다. 사랑도 조심스럽게 나눴다. 서연의 배가 커지면서 자세도 바뀌었다. 하지만 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10개월 후 건강한 딸이 태어났다. 민호와 서연은 딸의 이름을 지은이라고 지었다. 지혜로운 은혜라는 뜻이었다. 지훈이는 좋은 오빠가 되었다. 동생을 돌보고 함께 놀아주었다. 민호는 60세에 다시 아빠가 되었다. 밤에 아기가 울면 일어나 달래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먹였다. 서연은 민호의 헌신에 감동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말이야. 우리 딸인데. 그리고 당신이 날 행복하게 해줬잖아. 민호가 서연을 안으며 말했다. 아기가 조금 크자 둘은 다시 사랑을 나눴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여전히 열정적으로. 민호는 61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매일 운동하고 식단을 관리했다. 서연을 위해서였다. 서연도 44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출산 후 몸매를 관리했고 민호의 사랑 덕분에 더 빛났다. 둘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식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어졌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했다. 밤에는 격렬하게 사랑을 나누고 낮에는 다정한 부부였다. 지훈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고 지은이는 3살이 되었다. 넷은 행복한 가족이었다. 주말이면 함께 나들이를 갔고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민호는 생각했다. 1년 전 가족을 잃었을 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서연을 만나고 다시 사랑하고 새로운 가족을 이루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지만 때로는 놀라운 선물을 준다는 것을 배웠다. 서연도 생각했다. 42세까지 혼자였을 때는 외로웠다. 하지만 민호를 만나고 사랑받고 엄마가 되었다. 인생은 늦지 않았다는 것을 배웠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자고 난 후 민호와 서연은 침대에 누웠다. 여보, 행복해요? 서연이 물었다. 당연하지. 당신과 아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겠어? 민호가 대답했다. 저도 정말 행복해요. 당신을 만나서, 나도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 둘은 키스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눴다. 61세와 44세였지만 둘의 열정은 여전했다. 민호는 서연의 몸을 탐색했고 서연은 민호를 받아들였다. 아, 여보, 좋아. 서연이 신음했다. 나도 좋아. 민호가 속삭였다. 둘은 하나가 되었다. 깊게 진하게.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오직 둘만의 세계였다. 절정에 이르렀을 때 둘은 서로의 이름을 불렀다. 여보, 여보. 그리고 함께 절정에 이르렀다. 뜨겁게 격렬하게. 둘은 서로를 안고 누웠다. 땀으로 범벅이 된 몸을 맞댄 채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둘은 행복하게 잠들었다. 서로를 아는 채 민호와 서연의 사랑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나이를 초월한 사랑, 시련을 극복한 사랑, 진정한 사랑. 그들은 증명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지훈이와 지은이를 키우며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영원히. 우리는 종종 참는 것이 성숙함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참을수록 더 큰 소리를 냅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지나간 기억이, 누군가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현실로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인생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마주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